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전마다 특별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뉴욕의 금융시장을 서로 상호 비교하면서 대한민국 주식 투자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간이죠. 장우석의 뉴욕 앤 서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죠. 장우석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저희 잠시 전에 뉴욕 특파원도 연결했었는데요. 예. 뉴욕 시장, 나름 한국에서 본 뉴욕 시장, 최근의 시장상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일단 태풍 하비는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다우지수는 0.2%, S&P 500은 0.5%, 나스닥은 1.4%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약간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름 괜찮았던 한 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했지만 결국 오늘로 해서 8월 한 달이 마감됐죠? 네, 맞습니다. 네. 원래 8월 한 달은 굉장히 안 좋은 장으로 말씀드렸는데 나름 선방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의 사실 업종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간만에 그 헬스케어 업종이 한 약간 1% 이상 상승해주면서 시장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소비재 업종이 나름 한 1% 이상 하락했는데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소비재 업종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 어떤 뭐 먹거리 이런 건데 크라프트 하인즈라든지 캠벨스프라든지 켈로그 아시죠? 그런 것들이 시리얼 만드는 켈로그. 시리얼 만드는 회사. 사실 크라프트 하인즈는 한국으로 치면 뭐 된장 고추장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한국으로 치면 토마토 케첩이죠. 근데 이 회사들이 부진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요. 이렇게 미국에서의 매출이 비중이 높은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약간 훼손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반도체 같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간에 보면 실적 발표도 막바지 계속 나와서 그랬는데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시장을 어떤 한 달간을 어떤 정리하는 한마디 뭐 있을까요? 딱 그림 한 장으로 끝나죠. 그림 한 장으로. 그림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림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나갈 그림은 보통 이제 저희가 강세장은 황소라고 표현하잖아요. 황소죠. 약세장은 곰인데 지금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황소가. 다만 지금 곰이 상어처럼 모양을 하고 지금 휴가를 방해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에서 불안한 휴가 중이다. 미증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얘기 한번 넘어가겠고요. 본격적으로 뉴욕 앤 서울의 크로스 체크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내지 테마를 선정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최근에 3일 연속 사상체호가 9월 10일 날 신제품 발표를 오늘 드디어 공식 발표했습니다. 애플과 지난주에 발표했죠. 삼성전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고요. 요즘 보면 어느 나라나 비철금속 이런 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 미국의 알코아 그리고 대한민국에선 누가 뭐래도 고려아연을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마 자제분들 때문에 속상한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게임들을 많이 하니까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한국에서는 NC소프트 이렇게 세 종목군을 얘기해 볼 텐데요. 본부장님, 애플 가을만 되면 생각나는 게 애플입니다. 본부장님 맞습니다. 때문에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가을이 오지 않았습니까? 9월 1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제가 사과는 가을에 맛있다, 가을에 제철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작년 제가 말씀드린 게 100불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한 70% 이상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자꾸 왜 또 하시는 거예요? 올해만 지금 40% 올라와 주면서 사실 시장 대비 한 5배 정도. 이게 지금 올해 올라간 올해입니다. 올해만. 올해 S&P 500이 8% 올라왔고요. 애플은 40%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 내년에도 저하고 웃는 모습으로 이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애플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자신 있으신 거예요? 내년에도 자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 애플을 지금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사면 물리는 거 아니냐.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통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애플 신제품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9월 한 12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나오기 전에 2주 전에 매수를 하고요. 2주 전이면 딱 지금이네요. 지금이죠. 지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매도하게 되면 그걸 한번 저희가 2006년 이후에까지 한번 종합 봤더니 통계적으로 약 한 26%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같은 기간 동안 시장은 뭐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플은 가을에 사시면 거의 돈 벌 확률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갖고 내년에는 저하고 웃는 모습으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애플에 대한 좀 왜 사야 되는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그러니까요. 아이폰 종은 아는데 많이 올랐다는 게 일단 뭐랄까 보통 분들 저도 그렇고 겁부터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단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그런 국면에 있고요. 또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성장성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의외로 배당을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1.54%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튠즈 같은 애플페이 같은 기타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A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네. 2,61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280조 정도 될 것 예, 같은데요. 280조 원인데 네. 제가 잠깐 이 방송 전에 삼성전자의 시총을 봤더니 네. 삼성전자가 한 300조 원 나오더라고요.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네. 조금 살 수 없는, 약간 부족해서. 약간 부족한 280조 원 현금을 갖고 있는데 네. 과연 이 현금을 갖고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주주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애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가을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삼성전자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갤럭시 노트 8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저는 뭐 혁신이 부족했다. 이런 내용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 핵심은 오히려 스마트폰보다는 반도체 쪽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스마트폰은 이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네. 사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는데 그것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익은 역시 어떤 반도체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가 맞는데요.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의 증권가의 목표 주가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231만 원에 지금 가격을 지켜 있고요. 250 정도까지 했었는데요. 294만 8천 원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현재요. 상승률은 28%. 그러니까 지금 사더라도 한 30% 정도에는 목표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 주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상적과 같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쉬는 이게 우리나라도 여름 되면서 약간 뭔가 좀 쉬는 그런 정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의 어떤 이익의 컨센서스가 이제 약간 그 걸림돌이 있는 거는 3개월 전 대비보다는 분명히 좀 계속 증가한 건 사실인데요. 한 달 전 대비는 약간 멈춰져요. 조금 내려갔는데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3개월 전에는 13조 한 4,800억까지 예측이 되다가요. 한 달 전에는 이게 14조 5천억까지 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내려갔고 14조 680억인데요. 일단 시장에서 약간 내려가 있지만 여전히 뭐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다만 이제 반도체를 만약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탑픽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다 국내외 투자자가 다 인정하는 거가 되겠는데 다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정말 슈퍼사이클이 될지 여기서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이게 뭐 1년, 2년에 업앤다운이 아니라 계속 좋아진다. 뭐 그런 논리가 되겠는데요. 그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서 이게 상당히 안 된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것도 뭐 일부 증권사 그런 쫓아가는 게 있는데요. 반대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얼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상체과에 바로 더 바짝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도체에 대한 내놓으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약간 갈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다만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 제가 의견을 한번 참고해 말씀드리면 3분기에 D램의 성수기가 다시 진입한다. 여기에는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 LG 이런 쪽에서의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놓으라는 이제 탑픽에 있는 하이브랜드 제품들이 어떤 신제품을 계속 내놓다는 얘기 되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반도체나 전 세계 어떤 경기, 전 세계의 어떤 시종에 어떤 끌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제가 애플과 해서 비교를 말씀드리면 MSCI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 인덱스를 HWR은 전 세계 인덱스를 갖고 있는 ETF가 있는데요. 물론 애플이 제일 많습니다. 비중은요. 애플은 1위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전체 전 세계에서 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삼성전자도 19위입니다. 19위고요. 전 세계에서 누군가 하나 예를 들어 100이라는 돈을 사면 이 중에 0.48 정도 그러니까 1에 조금 안 되는 반 정도는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같은 거로 계산해 보면 신흥물질 시장 이머징 마켓 전체를 보면 얼마 전까지 1등이었는데요. 1등을 텐센트가 뺏어갔고요. 다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2위를 갖고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뭐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25% 가까이 되면 최고의 주식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탑픽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다음으로는 저희도 여러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비철금속 얘기 좀 해보겠고요. 일단 원자재 얘기해 보겠는데요. 점점 또 알코아 주식이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코아는 뭐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 감소, 재고 감소로 해서 수요 증가, 재고 감소죠.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재미가 네, 그렇죠. 없었는데 2013년 이후에 강력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알루미늄 가격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그림에 나가는 것처럼 올라온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다가 아니냐, 이게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정점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알루미늄에 대한 다른 시각을 좀 말씀을 제가 드려보면 사실 알루미늄이 물론 이제 건설이나 여러 가지 업종에 쓰입니다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사실은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수요가 향후에 발생할 것 같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뭐냐면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기차 핵심은 배터리, 첫 번째 배터리고요. 두 번째는 차 중에 하중을 줄이는, 그렇죠. 차체의 하중을 줄이는 건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알루미늄이 굉장히 가벼운 금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많이 쓰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160만 톤이 추가로 전기차 만드는데 쓰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알루미늄 중국 얘기하면서 이거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전기차 쪽 때문에 알루미늄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알코아의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고정하는 기억하시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은 이제 상품에 투자하기가 어렵다. 네. 무섭다 하신 분들은 사실은 구리, 알루미늄, 아연이 다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묶여 있는 ETF가 하나 또 있습니다. ETF요? 예. 네. 3분의 1씩 구리하고 알루미늄, 아연이 묶여 있는 ETF가 있는데 그 ETF는 DBB라고 합니다. DBB. DBB. 예, DBB. 네. 그래서 좀 나가는 그림인데요. 여전히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고 만약에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이 약간 겁난다 하면 네. 차라리 이 DBB를 사셔갖고 일단 이런 것들을 가져가셔야 될 거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한 기업은 작년부터 네. 이거에 적대할 수 있는 건 고려 아연밖에 없잖아요. 이름이 아연이니까. 예, 고려 아연. 예, 예. 이름이 아연이니까. 예, 아연이니까. 예. 아연 좀 말씀드리면 아연은 뭐 대표적인 비철금속, 3대 비철금속, 알루미늄 늘 말씀드리지만 구리. 예. 그래서 닥터코프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 아연이 되겠는데요. 아연 가격도 마찬가지가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연 시세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아연 시세가 지금 2010년대 중반에 한번 쭉 올라갔다가 좀 세웠다가 최근 다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3, 4년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때 훅 빠졌다가요. 지금 다시 좀 올라가는 그래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고려아연 시세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고려아연 시세도 요즘 보면 최고가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가 57만 6천 원까지 나오는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 이런 구리도 마찬가지 아연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딱 하나 논리입니다.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회복을 같이 성장하는 거를 저희가 어제도 한번 지난주 월요일 날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거든요. 이게 초록색, 진한색, 초록색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고 빨간색은 안 좋아하는 건데요. 그만큼 고속 성장을 하면서 가속 성장하는 나라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알루미늄 얘기 나왔기 때문에 잠깐 하나 좀 참고 말씀드리면 알루미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좋지만 알루미늄의 어떤 비중이 제일 강판에 알루미늄 비중이 제일 많이 쓰는 거가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경량에서 그게 바로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거 알루미늄 많이 쓰고 또 테슬라가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알루미늄은 또 하나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고속 빨리 경량 이게 핵심이다.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본부장님 또 좋아하시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 안 할 수가 없죠? 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좋은 겁니까? 본부장님 제 아들이 돈을 열심히 갖다 바쳐서 그러니까요. 네. 주가가 5년 동안 440%가 올라왔거든요. 네.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향후에 12개월치 포워드 PER을 보게 되면 한 30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다운받고 판매하고 팔아먹고 또 그걸 e스포츠를 통해서 갑자기 대결을 시키고 판다 그러죠. 팔아먹는 예, 게보다는 팔고 네. 하다 보니까 네. 너무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30배 PER은 싼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많이 할까요? 많은 이 게임을 과거에 8월 4일 날 네. 실적이 나왔는데 월간 활성 사용자가 4,600만 명. 네. 저희 한국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네. 그중에 이제 저희 아들도 껴 있습니다만 특히 오버워치는 3천만 명이 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딱 두 가지 나눕니다. 실적으로 보게 되면. 네.
딱 보시게 되면 2015년까지는 별로 실적이 안 뛰어났는데 갑자기 16년에 올라가는 모습 보였잖아요. 이게 딱 뭐냐면 기준이 바로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 그렇죠. 오버워치가 얼마나 대단한 게임이냐면 실적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오버워치에 대한 인기는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만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뭐 저는 뭐 딱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한국 기업은 NC소프트. 어떻습니까? NC소프트는. NC소프트 말씀드리기 전에 오버워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버워치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리그를 판다고. 맞습니다. 예, 있고요. 오버워치가 어느 정도 나면 개인전 얘기 말씀드린 방송에서 그렇지만 본부장님도 노트북 새로 사주셨다면서요. 샀습니다. 저희 아들도 노트북 사고 바로 이런 게임들 때문에 그만큼 상상 이상으로 많은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이 게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대한민국은 딱 이거죠. NC소프트의 나라죠. 네. 그것도 그중에서 바로 린저 씨의 나라 아닙니까? 린저 씨. 린저 씨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니지 아저씨가 합친 말이죠. 이게 보면 제가 그래갖고 그 컴퓨터에서 찾아봤어요. 지식백과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유래의 어떤 말의 번쩍까지 쭉쭉 나오는데 이게 결국 좋은 의미는 아니죠. 여기 린저 씨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보면 이제 저는 처음에 말은 쓰면서도 제가 아니니까 이런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약간 돈을 쓰는 거를 열심히 안 하고 돈으로 막 지르는 뭐 이런 사람들이 약간 비어 같은 성격인데요. 어찌됐건 20년 역사에 어떤 매니아를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언제라도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고 있는 것이 소위 IP, 지적재산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큰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저는 단연코 디즈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디즈니가 갖고 있고 디즈니 마블은 다 같이 엮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히어로, 수많은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게 IP라고 그걸 갖고 있는 기업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래도 NC소프트다. 그래서 어찌됐건 20년 동안의 돈을, 그러니까 린저 씨란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을 낼 준비를 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수익을 단기간에 2분기에 수익이 생각보다 적었네, 3분기에 더 많아지네, 4분기, 이런 건 큰 의미가 좀 별로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거든요. 다만 이거를 다들 알고 있었어요. 어떤 광고를 많이 했는데 본격 매출은 3분기부터 잡힌다 그래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3분기, 4분기 연속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날 거라고 업계에서는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는 여전히 다릅니다. 목표주가 평균은요. 52만 8천 원 정도 나와 있고요. 지금 최고는 지금 한 60만 원 나와 있고 여전히 유한탄가 유진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40만 원 제시하거든요. 40만 원. 네, 40만 원이라는 건 이제 홀드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만큼 대한민국도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데 근데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게임을 별로 안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본부장님 아들같이 게임을 많이 하는 자제반이 있어 속상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요. 진짜는 그 레포트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하나에 쏠려 있다 게임에. 그런데 그건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그 가격을 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그렇게 위아래가 좀 큰 주식이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는 일제히 다 사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 가자는 건데 300만 원까지 가자는 건데 NC소프트는 약간 그렇게 다른 의견도 있다. 다만 저는 이제 NC소프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게임주를 하나 산다 그러면 특히 전체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나 산다 그러면 NC소프트가 저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는 생각인데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뿐이고요. 다음 주 이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다음 주는 첫째 9월 4일 노동절로 하루 쉽니다. 하루 쉬죠. 하루 쉬고요. 일정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한 주 중에서 가장 평온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또 하나 이슈가 다음 주에는 레이버데이 이후에 되면 텍스 리폼에 대해서 텍스 세제 개편에 대해서 미국의 여야가 상당히 많이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본부장님 다음 주에 강연 하신다면서요? 네.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3층 한마음홀에서 미국 주식 투자의 정수 올덴머니라고 해서 제가 미국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참석하고요. 그래서 오후 1시부터 다시 자세한 것들은 하나대투증권에 연락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고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